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방송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GLE 400D 쿠페입니다. 네, SUV 인기가 워낙 높아지고 있는 시기인데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는 GLE가 2019년에 신형 모델이 나왔고 GLE 쿠페하고 GLS가 추후에 출시가 됐는데요. GLE 쿠페 같은 경우에는 400D라는 디젤 라인업이 메인입니다. 네, 그 차량을 지금 이제 시승 준비를 하는데 라인 자체가 쿠페형 디자인이기 때문에 유리창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 차량을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은 일반 GLE라든가 GLS 풀사이즈 SUV 그리고 경쟁사의 BMW X5, X6, X7 뭐 요렇게 고민들을 하시는 분이 좀 많은 편이고 포르쉐 카이엔이랑도 좀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심으로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겠습니다. 6기통 디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숙합니다. 근데 이거를 450 가솔린이랑 정숙성을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어요. 이 차 자체가 정차 중에 좀 조용한 편이긴 한데 디젤 치고는 조용한 거지 디젤이 가솔린 같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를 하시는데 주행할 때는 이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400D 엔진이 토크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 느낌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일단 기존 GLE 쿠페랑도 제가 조금 비교를 해드릴 건데 여기 저희 주행 코스가 도로가 안 좋은 길을 일부러 찾아다니기 때문에 요런 길을 다녀야 이 차량이 어느 성능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세팅을 인디비주얼로 넣었을 때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한 단계 낮춰지면서 스포츠 서스펜션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 상태로 요런 이 왔다 갔다 길을 먼저 돌아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처음 출발하는 느낌이 굉장히 프리미엄 SUV 느낌이 많이 납니다. 자, 여기서 커브가 심한 길을 이렇게 돌릴 때 덩치치고는 잘 도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엄청 잘 돈다 이런 느낌은 안 듭니다. 근데 덩치치고는 굉장히 잘 돌아요. 일단 오토소닉스 채널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약간 설명을 해드리면 저의 본업 자체가 스피커랑 방음을 연구하고 시공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수입차를 구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태까지 제 앞으로 구매한 차량이 43대가 됐고요. 이 차량들을 구매하기 전에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되죠. 이 차량을 사서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지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차를 판매하는 사람보다 저처럼 이제 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또 굉장히 예민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남들보다 좀 잘 느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넘길 수 있는 내용을 저는 단점이라고 찝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노면이 여기는 그냥 시골길입니다. 재개발 예정지기 때문에 그냥 생 시골길인데 혼자 탔을 때랑 여러 명이 탔을 때랑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승차감은 비슷하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쿵쿵쿵쿵 할 때 저음이 내 귀에 좀 많이 울리는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승차감으로 봤을 때는 이 쿠페형 SUV 치고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BMW X6가 이제 직접적인 비교 모델인데 X6하고 GLE 쿠페를 비교를 했을 때 GLE 쿠페가 더 나은 승차감을 제공을 하고 더 조용한 실내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BMW의 X5, X6는 X5를 기준에 두고 소음을 좀 일부러 좀 시끄럽게 차를 더 딱딱하게 해갖고 스포츠성을 강조한 반면에 메르세데스 벤츠 GLE와 GLE 쿠페 같은 경우에는 GLE 쿠페를 중심으로 두고 GLS와 GLE가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BMW X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X5가 평균일 때 더 스포츠성이 강한 차량이 X6고 더 컴포트한 차량이 X7이라 치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GLS가 중심이 되면서 GLS에서 좀 더 스포츠한 차량이 이 차량, GLS보다 컴포트한 차량이 GLE 뭐 이런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는데요. 기존의 GLE 쿠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실내에 착석했을 때
좀 깝깝한 느낌이 많이 났었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나 아니면 윈도우 시야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좀 깝깝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GL2 쿠페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세대보다는 괜찮은데 유리창이 워낙 작다 보니까 약간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키가 187인데도 불구하고 GL2 쿠페에는 천장에 닿질 않습니다. 보통 파노라마 루프가 적용된 SUV라고 해도 천장에 닿게 마련인데 이 차량은 그런 부분이 없네요. 컴포트 모드의 주행 모드에서도 고속도로 승차감도 아무리 정속주행이라고 해도 이 정도 느낌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차선을 한번 확 바꿔볼게요. 차선을 그냥 확 치고 나갈 때도 웬만한 사람은 고속도로에서 이 컴포트 승차감에 충분히 만족하고도 남을 거고요. 지금 속도에서 외부 소음이 들어오는 부분은 BMW X6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요. 포르쉐 카이엔 쿠페보다도 정숙함을 갖고 있습니다. 자, 급가속 한번 살짝. 느낌은 좀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이게 변속기가 이 차가 좀 신차에 속하다 보니까 아직 길들이기가 안 돼 있는 거를 감안한다고 해도 약간 반박자 늦는 느낌이 들고요. 400D 엔진이 워낙 힘이 좋은 엔진인데 이 차량의 기본적인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약간 아쉬움이 느껴지는 정도의 출력입니다. 자, 스포츠로 승차감 모드를 바꾸고 두둥두둥 구간, 터널에 진입했을 때 압력이 살짝 더 세지긴 하는데 막 좀 잘못 만든 정도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주 좋다. 소음 밸런스는 굉장히 잘 잡아놨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승차감을 스포츠 모드로 놔도 그렇게 통통 튀는 승차감이 아닙니다. 굉장히 좋아요. 에어 서스펜션의 세팅을 일반 GL2보다도 GL2 쿠페가 저는 더 마음에 들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솔직히 GLS의 승차감이 가장 좋은 것 같기는 한데 GL2 쿠페도 상당히 괜찮네요. 좀 속도를 쭉 올렸어요. RPM 계속 올라가네. 다시 브레이크 속도 좀 줄이고, 제동할 때 차 밸런스도 나쁘지는 않고요. 좋은 수준은 아닙니다. 가속. 네, 어느 정도 속도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급가속을 칠 때는 뭔가 조금 더 잘 나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수준이지, 이게 차가 상당히 괜찮네요. 고속도로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만족을 하실 겁니다. 특히 GL2 쿠페나 GL2의 기존 세대를 타시던 분들은 이 차량을 타시면 혁신적으로 풀체인지 모델이 나왔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실 거고요. BMW X6랑 이 GL2 쿠페를 비교를 해도 거의 한 10명 중에 8명은 GL2 쿠페가 더 마음에 든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동일한 조건이라고 쳤을 때. 대신에 이런 차량을 정숙하게 만들어 놓으면 스포츠성은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잘 달리는 차, 달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GL2 쿠페보다는 BMW X6를 더 좋아하게 되실 거고, 그 평균치에 있는 차량이 포르쉐 카이엔 쿠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가격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디젤 차량으로 스포츠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서 BMW X6와 GL2 쿠페 굉장히 쌍벽을 이루는데, 해외에서도 사실은 이 GL2 쿠페가 더 반응이 좋긴 좋아요. 이게 대중적으로 좀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에서 제가 연비 값을 리셋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디젤을 타시는 분들의 가장 큰 목적 자체가 장거리 주행이 많거나 아니면 주행거리 자체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연비를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돈이 중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귀찮음이 더 클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자, 사이드 미러 시야는 나쁘지는 않은데 광각 미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운전석 시야는 각별히 주의를 좀 해야 되고요. 룸밀러 시야는 쿠페형 디자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긴 한데요. 스포츠 쿠페형 세단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자, 고속도로에서는 불만을 가질 만한, 단점을 찝어낼 만한 부분은 딱히 안 보이는데, 요 대시보드 위에 보시면 가죽 사용량이 좀 적습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은 이제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요 끝에 쪽 모니터 위쪽부터 이쪽 모니터 끝에 라인까지 전부 다 그 철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철망이 유리창에 반사가 돼서 보여지는 게 꽤나 꼴보기 싫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 하이패스 수신기가 쓸데없이 크죠. 요즘 세상에 맞지 않게. 그런 부분은 단점으로 보여지네요. 그것 외에는 딱히 눈에 보여지는 게 없고, 일단 시트 포지션이 편한데 마사지 시트는 GLE 쿠페는 빠졌습니다. 자, 속도를 한번 쭉 올려볼게요. 급가속. 뭔가 소음이 들려지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차량이 나갈 때 나에게 주는 느낌이라든지 엔진 사운드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짜릿하거나 다이내믹하거나 스포츠성이 강하다라는 느낌이 뭐 1도 없다 수준은 아닌데 거의 못 느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진의 정숙성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6기통 조건이라고 했을 때 6기통 가솔린과 디젤의 차이점은 시내 주행에서 뭐 60km까지 올렸다가 신호 대기하고 60km 올렸다가 또 신호 대기하고 이런 길이나 정차 중에는 디젤과 가솔린의 차이가 진짜 많이 나는데 탄력을 받은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는 가솔린보다 오히려 디젤이 더 정숙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정도로 6기통 디젤의 장점은 고속도로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노면이 안 좋은 길로 다시 좀 빠져나갈 건데요. 왔다 갔다 커브길, 시내 주행 이런 거를 제대로 한번 파볼게요. 그 부분까지 파보면 GLE 쿠페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서 엔진 사양이 높은 AMG 53 같은 모델은 아마 제가 지금 설명드린 GLE 400D의 약간 그 목마름, 그 부분을 충분히 채워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8기통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차량도 분명히 이제 엔진 출력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차량 가격, 주행할 때 들어가는 주행 비용, 연비죠, 중고차 시세, 내가 얼만큼 차를 빨리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신차를 구매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게 뭐 전기차 시대가 되고 내연기관 차가 바로 없어질 것처럼 이렇게 모든 자료들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전기차가 확 뜨거울 때이기 때문에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눈치를 보기 전에 내가 필요한 차, 나의 목적에 맞는 차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뭐 디젤이 달달달달거리고 이런 거는 없으니까 참고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웬만한 커브길에서는요, 갖고 노는 수준으로 상당히 잘 돕니다. 차가 상당히 괜찮네. 이게 저희 아파트에도 GLE 쿠페 흰색 차량이 한 대가 있는데 포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GLS가 오히려 조금 더 껑충해 보이는, 얘가 좀 더 납작해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인지 뭐 진짜 사이즈가 다른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야, 이거 BMW X6랑 고민하시는 분들은 성향이 이렇게 쫙 갈리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차가 고만고만할 때가 오히려 선택하는 게 조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방지턱 느낌은 얘도 좀 그냥 별로긴 하네. 단단한 차들은 뭐 방지턱까지 좋을 수는 없으니까 대신 이렇게 커브길 돌고 할 때 차가 몸 자체를 대각선으로 비트는 게 아니라 좌우로만 흔드는 요 GLE 쿠페 같은 차량이 장거리 주행할 때 피로도가 확실히 적습니다. 자, 여기를 막 이런 식으로 돌아도 실내에서 잡소리가 들리는 부분은 오히려 GLS보다 이 차가 더 유리하네요. 이게 GLS 400D를 타보시면 엔진에서 정차 중에 우 하고 들려지는 공명음이 있어요. 그게 이 차량도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엔진이 똑같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2-3,000km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게 좀 발생이 될 건데, 그 빈도의 차이는 주행하는 패턴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공간적으로 이 차량을 주행할 때 들려지는, 도로가 안 좋을 때 쿵쿵 하고 들어오는 거에서 귀에 압력을 때리는 게 GLE가 GLS보다 더 커요. 그 부분은 얘가 더 나쁜 거죠. 근데 그런 거에 귀가 이렇게 지쳐가다 보니까 엔진에서 들려지는 공명음은 오히려 얘가 좀 덜 느껴지거든요. 반대로 GLS는 구궁구궁 할 때 들려지는 저음으로 압력이 오는 부분이 상당히 적어요. 기본적인 소음 밸런스는 GLS가 더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진에서 공명음 같은 거 들릴 때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GLE의 450 같은 모델은 정차 중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GLE 450이 조용한데 급가속을 칠 때 가속하는 소음이 꽤 크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서 내연기관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요 정도를 조금 중요하게 보시고, 소음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정차 중엔 어차피 엔진 스타트 앤 스톱으로 꺼버리니까 그런 부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방지턱을 넘을 때도 저음이 막 구금구금 들려오거든요. 그 부분 말고는 딱히 깔만한 내용이 없네요. 자, 스포츠를 한번 놓고 가속 성능을 볼게요. 네, 스포츠로 기어가 지금 2단에 들어가 있는데 RPM을 살짝 높여놓은 상태에서 가속을 50% 울컥울컥하게 해도 이렇게 막 BMW처럼 팍팍 튀어나가는 게 좀 덜하죠. 여기 3000rpm에서 풀악셀. 야, 이 토크 진짜 좋다. 이 엔진이 브레이크는 조금 밀리네요. 다시 RPM을 이제 한 1000으로 떨궈 놓은 상태, 이런 상태 스포츠 모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풀악셀 하나 둘 셋. 와, 이 차량이 저속에선 깡패네요. 고속도로에서 특정 속도 이상 올라갈 때 빼고는 이야, 이거 깡패네. 그래서 보면 지바겐 같은 모델 있죠. 지바겐의 뭐 G63 에디션도 참 엄청난 차량이지만 G400D가 인기가 그렇게 많거든요. 그리고 특이한 게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디젤차를 되게 싫어하는 나라인데도 지바겐은 G400D랑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요. GL2도 400D, 뭐 S도 400D, 이렇게 400D 엔진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게 한국도 이제 뭐 5030 해갖고 도로 속도가 일본처럼 많이 낮아졌는데, 시내 주행에서는 이 엔진이 깡패입니다. 그냥 이 가솔린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53이랑 다를 게 없어. 이 정도 출력이면 시내 주행에서는 깡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연비 아까워서 이렇게 잘 안 타니까. 자, 다시 컴포트를 놓고 쿵쿵쿵쿵 할 때마다 차 안에서 잡소리 나는 거는 요 장비 때문에 잡소리 나는 거고, 차량에서 잡소리는 안 나네요. 희한하게 이 차는. 제거 GLS는 처음 출고할 때부터 장난 아니었는데, 역시 차는 나오자마자 사면 남들보다 신차를 빨리 탄다, 그 느낌에 대한 장점은 있지만 무조건 불량이 날 수밖에 없어요. 신차는 S클래스도 보세요. 벤츠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인데도 그지 나오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면 GLE 400D 쿠페는 그 부분은 지금 굉장히 자유롭죠.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나올 때가 이제 1년 남았으니까 웬만한 커브는 참 잘 돌고, 방지턱에서만 좀 아쉽고, 뭐 차를 이런 식으로 타는 사람이 잘 없으니까 컴포트하게 한번 타볼게요. 컴포트하게. 자, 방지턱. 충격이 좀 있네. 자, 이제 어디 처음 가는 국도를 가다가 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브레이크 밟으면서 오히려 타이어가 두껍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방지턱을 넘을 때는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웬만한 차보다 얘가 나쁠 게 없는데, 일반적인 방지턱을 우리가 알면서도 세게 넘을 때는 좀 많이 튑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속도에서 방지턱을 한번 넘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할 때 방지턱은 좀 별로예요. 기분이 안 좋아. 저음도 들리고 느낌 자체가 좀 별로예요. 그 부분 빼고는 딱히 없다. 이게 지금 스포츠를 놓은 것처럼 도는데, 야, 커브에서 이 정도 돌면 쿠페라는 이름을 붙일만 하네요. 아무리 쿠페형 디자인이라고 해도 덩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잘 안 되거든요. 제 장비입니다. 근데 GLE 쿠페는 다 됩니다. 아까 여기 스포츠로 돌았죠? 컴포트도 다 돼요. 몸이 쏠리는 부분이 좀 더 크기는 한데 괜찮고요. IS 스포츠입니다. IS 스포츠. 장비 소리 이거 저거. 뭐 스포츠에서는 너끈하네. 좀 오버해서 해볼까? 오버해서 해도 이 정도면 화면으로 보셔도 되게 괜찮죠. 자, GLE 400D 쿠페가 일단은 굉장히 컴포트한 성향이에요. 편안한 성향이고,
이 가격대 혹은 이 차량이랑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모델들을 살펴봤을 때 구형 GLE와 GLE 쿠페 대비는 진짜 혁신적으로 차가 개선이 됐다.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당장 바꾸세요. 당장 바꿔도 될 만큼 구형 X5, X6, 구형 카이엔을 타시는 분들도 GLE 쿠페 이 모델을 400D를 사셔도 아주 만족할 정도로 차가 괜찮다. 그 정도 급을 알려드리고요.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SUV 쌍용차 요런 거를 타시던 분들은 만족을 하지 말라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젤 엔진 소리가 이렇게 하는 건 세게 밟아서 그렇지 일반적인 가속으로 좀 들리긴 들리는구나. 네, 들립니다. 현대기아의 디젤 엔진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4기통일 거기 때문에 아니 그냥 모하비를 타셨던 분들도 만족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엔진 질감이 굉장히 좋은데 저의 개인적으로는 디젤 엔진은 BMW 엔진을 더 좋게 보는 편입니다. 400D 엔진이 약간 좀 말이 많이 나온 게 좀 있어서 그런 내구성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다. 자, 현재 G05, G06, X5, X6를 살까? GLE 쿠페를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소음 부분이나 승차감 부분에서 이 GLE 쿠페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시내 주행이 더 많다고 하시면 이 차량에 더 만족도를 가질 수도 있는데 편의사항이나 전반적인 거를 봤을 때는 BMW X5가 표준이 되기는 해요. 해외 반응이나 해외 판매량이나 국내에서의 판매량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도 벤츠 SUV가 진짜 쭉 치고 올라오는 게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뭐 요 성향일 수도 있고 요 성향일 수도 있고 뭐 요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LS와 GLE 쿠페를 비교한다고 하면 400D 모델에서는 솔직히 저는 GLE 쿠페가 조금 더 잘 맞지 않나, GLS는 580이 맞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 GLE 450이랑 GLE 400D 쿠페 요거를 비교하시는 분들은 저는 솔직히 승차감이나 전반적인 게 요 GLE 쿠페가 좀 더 마음에 듭니다. 그 부분도 취향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GLS랑 GLE 쿠페에서 저는 이 차량에 좀 더 잘 어울리는 엔진이라고는 말을 했지만 차량의 만족도를 봤을 때는 GLS가 더 만족스럽긴 합니다. 포르쉐 카이엔 쿠페하고 이 차량을 비교한다고 치면은요, 일단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벤츠 인테리어도 굉장히 화려하고 괜찮지만 포르쉐 카이엔 쿠페가 아무래도 좀 더 좋아요. 저는 좀 더 좋고 주행하는 느낌이나 전반적인 거를 봤을 때도 카이엔 쿠페가 좀 더 괜찮습니다. 근데 엄청난 그 가격만큼 차이가 나진 않는다. 뭐 브랜드의 프리미엄이 걔는 더 붙어 있으니까. 자, 세단과 비교를 했을 때 한 대를 더 사는 차로 이 차를 구매를 해도요, 매칭이 아주 좋습니다. 조합하기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LE 쿠페가 솔직히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어요. GLE와 GLS의 갭을 조금 저는 크게 봤기 때문에 이 400D 엔진과 이 차량의 밸런스도 괜찮고 GLE와 GLE 쿠페가 구분점이 또 확실하기도 하고 GLS가 얘보다 사이즈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또 걔도 또 상품성이 좋고 기본적인 옵션이나 편의 장치는 GLE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자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차를 구매할 때 수입차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신차 구매에 좀 결정장애가 많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아마 제가 10분 20분 타고 설명드리는 내용이 차주분들이 느끼는 내용이랑 공감대가 꽤 많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게 저의 장점이니까 그런 중심으로 리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결정장애 있으신 분들이 더욱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